자, 안녕하세요. 자, 자동차 세시공학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브 라인, 종감속 기어 장치와 차동 기어 장치 및 바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브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륜 구동 차량의 변속기 출력을 구동축에 전달하는 장치를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은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변속기인데, 변속기에서 우리가 변속이 된 구동력을 여기에 있는 이 긴 축을 이용해서 여기 뒷바퀴에 있는 차축에, 그러니까 구동축에 전달하는 요 과정에 있는 이 라인을 우리가 드라이브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 출력을 구동축에 전달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긴 축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추진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프로펠러 샤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라인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이 추진축은, 자, 추진축은 일반적으로 자, 슬립 조인트와 유니버셜 조인트, 추진축, 그 다음에 뒤쪽 유니버셜 조인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진축은 출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슬립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브 라인의 길이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부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긴 축을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다 보면 요 축이 이렇게 처지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휘어지면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우리가 각도의 변화량이 생기는데, 이 각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하는 요 십자형, 자, 요크의 십자형 이음을 이렇게 끼워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셜 조인트가 이렇게 자, 굽어져서 이렇게 휘게 되면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경우에 길이가 늘어나면 자, 앞에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홈 안에 길게 이렇게 기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게 약간 늘어났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슬립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슬립 조인트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도 동력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고, 자, 그 다음에 각도가 휘어지더라도 축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의 처짐이 발생된다든가 이랬을 때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원활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부품이 유니버셜 조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축과 슬립 조인트, 그 다음에 유니버셜 조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 변속기에서 나오는 동력을 자, 뒷차축에 있는 구동축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진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보시면 그 앞에 엔진에서 나오는 변속기의 동력을, 자,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뒤차축까지 전달하기 위한 긴 축을 우리가 추진축, 즉 프로펠러 샤프트 이렇게 얘기하고, 자, 추진축은 우리가 회전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비틀림이나 굽힘에 강한 빈 탄소광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굽힘력이나, 그러니까 굽힘, 철봉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철봉에 이렇게 매달릴 때 위에 가로 방향으로 있는 위 철봉, 이렇게 자,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위에 평행한 봉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매달리는 이 봉은 우리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두께의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똑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이 꽉 차 있는 봉하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러한 봉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굽힘력이나 비틀림 응력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중공간이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 사용되는 이 비틀림이나 구피마종을 받는 이러한 프로펠러 샤프트 추진축도 중공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할 때 평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추진축 위에 평행추가 설치되어 있으며 슬립 조인트가 설치되어 있다. 자, 슬립 조인트 양쪽에는 유니버셜 조인트에 요크가 설치되어 있다. 요렇게 요 부분을 우리가 요크라고 합니다. 요 부분. 자, 여기 십자형 자 이음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요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펠러 샤프트는 소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 추진축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추진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차의 경우에도 변속기에서 구동축까지의 거리가 긴 자동차는 이 추진축이 길어지면 우리가 추진축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자, 이염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염 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추진축이 길면 우리가 이염 속도를 높게 해줘야 되는데 이염 속도를 높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축을 이렇게 잘라서 2개, 3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추진축을 잘라서 이렇게 연결할 때는 센터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품을 이용해서 추진축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변속기에서 구동쪽까지의 길이가 긴 차량에서는 추진축을 2개나 3개로 나누고 각 축의 뒷부분을 센터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품으로 자, 프레임의 크로스 멤버에 지지하는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추진축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이염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염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2개, 3개로 나눠서 센터 베어링에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염 속도가 일반적으로 이염 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염 속도가 높아지면 우리가 더 높은 회전 속도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염 속도를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염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자, 이러한 추진축을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게 이염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비틀림 진동에 의한 소음이나 축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댐퍼 클러치 자, 대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가 토션 댐퍼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형 자동차용 추진축에는 비틀림 진동에 의한 소음이나 축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션 댐퍼라고 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토션 댐퍼라는 걸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염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축이 우리가 차축이 이렇게 변속기에서 뒤차축까지 길어지게 되면 추진축이 일반적으로 길어져야 되는데 자, 추진축이 길어지게 되면 이염 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염 속도를 높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축의 길이를 짧게 하면 이염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이염 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높은 회전수에서 견딜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축을 일반적으로 짧게 해주면 고속에서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진축을 짧게,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2개나 3개로 이렇게 추진축을 나눠서 센터 베어링에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립 이음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립 이음은 우리가 슬립 조인트, 자, 슬립 조인트는
자, 변속기 주축 뒤끝에 스플라인을 통하여 설치되며 차축의 상하 운동에 따라서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사이에서 길이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때 추진축의 길이 변화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립 조인트를 이용하고 있다. 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슬립 조인트가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스플라인이라고 하고 있는 긴 이렇게 기어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요 안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길이가 길어지더라도 이게 완전히 빠지지 않고, 길이가 줄어들면 여기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변동이 되더라도 요 이빨이 계속 물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요 길이가 스플라인이 길게 요 안에까지 이렇게 나사가 있는 그 스플라인이 요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더 이게 멀어지면 이게 조금 빠지더라도, 요만큼 빠지더라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물려 있게끔 되고, 또 길이가 줄어들면 이렇게 더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길이가 변화되더라도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슬립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슬립 이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립 이음은 길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그래서 길이가 변화되더라도 회전력을 구동축에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슬립 이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슬립 이음도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별표해 놓으시고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립 조인트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유니버셜 조인트와 슬립 조인트, 유니버셜 조인트, 그래서 차축 해가지고 D차축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아까 슬립 조인트는 추진축의 길이 변화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슬립 조인트다. 그래서 리얼 엑셀의 상하 움직임에 따라서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사이의 길이가 이렇게 변화될 때에도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슬립 조인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이음입니다. 자재 이음은 우리가 영어로는 유니버셜 조인트라고 합니다. 유니버셜 조인트라는 부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유니버셜 조인트는 십자형 자재 이음, 그래서 훅 조인트가 있는데, 중심부에 십자축과 두 개의 요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보시면 이러한 요크 사이에 십자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각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축 사이에, 추진축과 우리가 변속기와 우리가 구동축 사이에 이렇게 추진축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서 각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십자형 자재 이음 훅 조인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십자축과 요크는 니들 롤러 베어링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형식은 변속기 주축이 이래전하면 추진축도 이래전하지만, 그 요크의 각속도는 변속기 추진축이 등속도 회전하여도 추진축은 90도마다 변동하여 진동을 일으킨다. 유니버셜 조인트는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두 개의 축이 어느 각도를 이루어 교차할 때 자유로이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사이에 구동각의 변화를 준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 우리말로는 자재 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는 우리가 변속기와 종감속 기어 사이에서 우리가 각도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각도가 변화돼도 우리가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유니버셜 조인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조인트는 우리가 부등속 유니버셜 조인트, 그 다음에 등속 유니버셜 조인트가 있습니다.
자, 부등속 유니버셜 조인트는 구동축과 피동축의 회전 각속도 차를 발생시키는데 후륜 구동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등속 유니버셜 조인트는 구동축과 피동축의 회전 각속도의 차가 발생되지 않는데, 자, 이러한 등속 유니버셜 조인트는 전륜 구동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륜구동 차량의 드라이브 샤프트 해가지고, 자, 전륜구동 차량의 드라이브 샤프트는 상하 진동에 대한 각도 변화와 조향 방향에 대하여 좌우로 변화되는 각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이겠죠.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속 조인트가 사용되고 있다. 자, 등속 조인트는 종감속 기어에서 나오는 구동력을 구동바퀴까지 각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주어 회전 속도와 토크의 변동 없이 동력을 일정하게 전달해 진동 소음 발생을 감소시키고 승차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V 등속도 자재이음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일반적인 자재이음은 그 각도 때문에 추진축의 회전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자, 따라서 진동을 수반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CV 자재이음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자재이음, 밴딕스 와이어 자재이음, 제파 자재이음 등이 있다. 자, 드라이브 라인의 각도가 크게 변화할 때에도 동력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동력 전달 효율을 아주 높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CV 자재이음, 등속도 자재이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CV 자재이음은 우리가 동력 전달 효율이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라인의 각도 변화가 클 때에도 우리가 원활하게 동력 전달 효율을 높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속도 조인트의 종류 해가지고 고정형 등속 조인트, 그 다음에 슬립 등속 조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고정형 등속 조인트에는 이중 십자형 조인트, 밴딕스 와이어 타입, 그 다음에 제파 타입, 그 다음에 파르빌레 타입, 이러한 것들이 있고, 슬립형 등속 조인트는 더블 옵셋 조인트, 그 다음에 트리포드 조인트, 이러한 종류가 있다. 자, 나머지는 자, 스킵하겠습니다. 자, 조인트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션 댐퍼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시면 대형 차량에 우리가 사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추진축에 진동이 발생하면 주행 중에 소음이 발생하며 진동이 심한 경우에는 자재음이 파손되므로 추진축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틀림 댐퍼가 추진축 끝부분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댐퍼 1, 댐퍼 고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기에 토션 댐퍼의 우리 역할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대형 차량에서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이렇게 자재이음의 파손과 추진축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토션 댐퍼다. 이렇게, 자, 요걸 잘 알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동축입니다. 자, 구동축은 우리가 FF 자동차에, 그러니까 전륜 구동 자동차에서 차동장치로부터 구동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며, 자, 동력을 보다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좌우축의 길이가 같은 형과 트랜스렉슬의 위치에 따라 보조축을 사용하는 형이 있다. 자, 대부분은 양축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다.
자, 등속 이음은 바퀴의 상하 운동에 의한 구동축의 각도와 길이의 변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 바퀴 측에는 버필드형 이음을, 차축 기어 측에는 트리포드형 또는 더블 옵셋형 이음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에 대해서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종감속 기어란 뭐냐?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동차에서는 자, 변속을 하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변속기에서 1차적으로 변속을 하고, 자, 종감속 기어, 그러니까 구동축에 있는 자, 종감속 기어에서 또 감속을 한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전체 총 감속비는 변속비 곱하기 종감속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종감속 기어는 자, 추진축의 회전력을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바꾸어 전달하고, 자, 동시에 감속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 왜 감속하는지,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추진축에 있는 요 기어가 추진축에서 오는 요 기어가 여기에 있는 큰 링 기어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자, 감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속이 되는데 자, 종감속 기어의 구조는 구동 피니언, 그러니까 추진축에서 오는 요 피니언 기어, 이게 지금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고, 자, 요 기어를 우리가 구동 피니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 차축에 요렇게 있는, 차축에 요렇게 되어 있겠죠. 요렇게 차축에 끼워져 있는 요 기어가 링 기어입니다. 그래서 구동 피니언이 링 기어를 굴리기 때문에 작은 기어가 큰 기어를, 기어 일수가 큰 기어를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감속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동 피니언과 링 기어로 되어 있으며, 링 기어는 차동 기어와 함께 차동 기어 케이스에 조립되어 있고, 케이스는 두 개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 의해 차동 기어 캐리어에 지지되어 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D차축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종감속 기어와 여기 안에 차동 장치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감속 기어는 자, 종감속 기어는 자,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자, 여기 안에 변속기 밑에 일반적으로 자, 변속기의 밑부분에 같이 종감속 기어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자, 앞 차축이 구동 차축이고 뒤 차축은 그냥 회전만 하는, 그냥 따라서 도는 우리가 종동 차축이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차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따라서 돌기만 하는 거죠. 앞에 타이어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앞에 변속기 밑에 종감속 기어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륜 구동 의 변속기 밑에 있는 차동장치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구동 차량에서는 종감속 기어가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후륜구동 차량은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클러치를 통해서 변속기로 전달되고, 변속기가 다시 추진축을 통해서 우리가 D차축 구동축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차축의 중앙에 우리가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가 같이 여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장치가 이제 구동축을 돌리게 되고 뒷바퀴가 구동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여기에 자, 엑셀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요 케이스 안에 보시면 요 안에 여기 종감속 기어와 차동장치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 차량에서는 종감속 기어와 차동 기어를 일체로 리얼 엑셀 하우징, 자, 뒤에 있는 자, 엑셀 하우징, 그러니까 리얼 엑셀 하우징이라는 요 하우징 안에 자, 종감속 기어와 차동 장치가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감속 기어는 자, 구동 피니언과 닝 기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종감속 기어는 추진축의 회전력을 직각으로 전달하며 엔진의 회전력을 최종적으로 감속시켜 구동력을 증대시키게 된다. 그래서 종감속 기어는 구동 피니언과 닝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래서 종감속 기어의 종류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동 피니언과 닝 기어의 조합에 따라서, 자, 구동 피니언이 이렇게 웜이고, 자, 그 다음에 종감속 기어가 이렇게 웜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웜과 웜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벨 기어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니언 기어와 여기 닝 기어의 형태가 이렇게 하이포이드 기어라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직각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기어를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요 닝 기어와 요 피니언 기어가 요 중앙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중앙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하이포이드 기어라고 한다. 이렇게 하이포이드 기어 형태로 우리가 추진축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 차축이 이렇게 위로 설치가 되면 일반적으로 실내 뒷부분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실내 안쪽을 잡아먹는 이러한 중앙 부분에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실내 바닥에 생긴다 그랬는데, 그걸 더 낮출 수 있으면 실내의 이용 면적을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포이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요 축을 좀 더 낮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하이포이드 기어의 장점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